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항상 뿌리가 자리 잡을 정도 되면 뿌리를 뽑아본다. 그거 못 기다려 주십니까?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솔직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책 읽는 다람쥐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라고 하십니다. 원서는 한 달에 한 2~30건 정도를 읽는다고 하시고요. SR 2점 중후반 이 정도라고 하세요. 예전에 영어 유치원도 반년 정도 다니고 동네에 있는 학원도 다니시다가 딱히 뭐 흡족하지는 않으셔갖고 여기 퍼플 아카데미라는 시스템, 홈스쿨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체제는 책을 읽고 항상 2가지 퀴즈를 본다고 해요. 르네상스랑 리프로. 요거를 풀어야 하는데 첫 퀴즈의 정답률이 90% 이하면은 다시 읽고 틀린 부분도 책에서 찾아서 적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책을 즐기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뭐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감지를 하시고 있고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는 퀴즈를 안 풀고 책만 읽어도 도움이 될까요? 이게 질문이시고요. 한글 책을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편하게 읽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워드 카운트하고 시험 보고 틀리면은 또 다시 하고 뭐 받아 적고 이런 거 하면은 3시간에서 5시간 못 읽죠.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자와 칠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육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어요. 하나 책은 좋아할 수 있는 아이니까 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워카라는 거는 이제 아예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지금 드래곤 마스터 보니까 막 두께부터 기겁하죠. 왜 기겁합니까? 거기 보면 막 워카 늘려야 되고 막 액티비티 하는데 점수 안 나오면 또 스트레스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 한글책 3시간에 5시간 읽는 친구인데 이 나중에 드래곤 마스터스도 이렇게 이런저런 책 읽다 보면 그냥 읽어볼까? 조금 읽다 보면 한 재밌어가지고 쫙 읽게 되거든요. 시리즈 다 읽어버리고 애들이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인이니까 성인의 눈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랑은 다르게 접근해요. 대체로. 스티븐 크라이션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외국어 습득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냐? 책 읽고 문제 풀지 말아라. 책만 읽어라. 그래도 된다. 이거는 상상으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연구를 다 하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낸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인의 기준으로 성인들이 만든 문제를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풀리잖아요. 당장에는 인지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캐치하기 힘든 부분을 질문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홈스쿨링 대가이신 분들, 이 수잔 와이스바워나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게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발달은 억지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예요. 이게 대전제거든요. 이 대전제 안에서 나머지 홈스쿨링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대전제를 부수면 안 돼요. 발달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가 D랑 B 구별 못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에 있는데 신발 신을 때 거꾸로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단계에 있는 애들한테 신발 제대로 신는 훈련을 막 하루에 몇십 번씩 한다. 이거 맞추게 하려고. 이거는 효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발달 정도가 되면은 그거 따라오거든요. 그거 못 기다려 주십니까? 그렇죠. 예. 그 기다려 신발 거꾸로 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중학생이. 예, 그거 때 되면은 네. 거의 다 제대로 해요. 알아서 하는 거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식물이 뿌리까지 잘 자라고 있는지를 뭐 너무 궁금해해서 항상 뿌리가 자리 잡을 정도 되면 뿌리를 뽑아본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나? 뿌리 잘 길러지고 있나? 다시 놔요. 이걸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사실은 원어민이 모국어 습득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해요.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먼저 들어오고 지엽적인 부분이 단계적으로 채워지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아이들 중에는 모국어여도 한국어여도 말을 특정 이제 어법은 엉터리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가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해야 되는데 너희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랑 가를 섞어서 쓰는데 교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당장에 맞춰 쓰게 하려고 초등학생인데 이거를 이랑 가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drill 문제 뭐 100개 풀어.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맥락만 많이 접하게 하고 인풋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범위에서 주면은 자정작용이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뭐 이제 뭐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이미 다 실험은 끝냈어요. 언어학자분들이. 그 믿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푸는 거는 필수가 아니다. YJTK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학원 끝나고 집에서 ORT 8단계, 9단계 청독하고 있습니다. 청독 후에는 AR 퀴즈 풀면 정답률 95% 정도 됩니다. 욕심내서 얼리 챕터북 청독하고 AR 퀴즈 풀었을 때도 곧잘 풀고 줄거리도 잘 이야기해 주는데 자세한 해석이나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 모르는 단어일 거라 생각해서 뭐냐 물어보면 틀린 답을 얘기해요. 책도 그 내용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맞추는 게 신기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책 수준을 더 낮춰야 할지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이거를 얼마나 즐기고 몰입해서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별로 없긴 한데요. 짐작은 아이가 괜찮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다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일단 이 방법을 유지하는 게 힘들 거고요. 아이가 저항이 강할 거예요. 그쵸. 저항이 강하다면 여기 언급이 되었겠죠. 그래서 책 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랑 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게 일단 답이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95%가 된다 하면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성인들의 일반적 관점에서 보는 이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라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성인들이 속이 후련해지는 식으로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 난이도를 낮춰야 되냐? 섞어서 하시면 돼요. 주로 권장드리는 방법은 뭐 AR 같은 거 테스트, SR 테스트 봤을 때 나오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거랑 맞춰서 하는 거를 한 30%, 그거 미만으로 만약에 SR이 3이 나왔다 하면은 2 이하로 가져가는 거를 50% 정도 가져가시고 관심 있어 하는 게 AR 한 4점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한 20% 정도 가져가시면 된다.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책은 안 읽어도 돼요. 맞죠. 예. 되게 아이가 책이 좀 어려워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20%, 많게는 30% 읽어도 괜찮다. 뭐 이해가 온전하게 되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자기 맘대로 읽는다. 줄거리나 이런 건 의도한 다르게 자기 맘대로 읽는다. 또는 단어나 이런 거를 실제 그 뜻과 다르게 얘기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자연스럽다. 그게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 부분이 없는 아이들인데 책을 많이 읽었다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뭐 숙련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 영역을 넓혀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이거를 뭐 교정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이해도가 넓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단위는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전에 읽었던 그 책의 이해 범위랑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눈에 띄게 뭐 아예 없다.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있다. 이러면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놔두셔도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끌고 갈 거라고 보입니다. 딸기 우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헨리 앤 머지 등 2점대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책을 감으로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줄거리 혹은 읽다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장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AR 퀴즈를 보면 60%, 70% 너무 오랫동안 이 수준에 머물러 더 높은 레벨로 돌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정답률을 확인해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고집하고 계십니다. 읽는 거를 들어보면은 속도나 발음 괜찮거든요. 읽다가 재밌어 하기도 하고 저한테 설명도 이제 해요 아이가.
근데 정답률이 낮아. 잘 이해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어서 세세한 걸 물어보면 잘 모른다. 최근 2권 정도 저랑 문장한 하나하나 해석을 처음 해봤어요. 곧잘 해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당연히 이렇게 안 하고 읽고 감으로 읽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줄거리 파악은 하지만 세세한 게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 때문에 AR 점수가 정답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아이는 또 재밌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좀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목적이 글을 통해서 아이가 읽는 능력이 길러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러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아이가 재밌어 하잖아요. 재미가 있으려면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중심적인 거는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감으로 읽고 있어서 잘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으로 읽고 있어서 세부적인 거를 이해 못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이해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방식이에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지엽적인 걸로 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큼직한 거를 많이 챙기는 식으로 많이 읽어주시면은 그 지엽적인 거에 대한 이해도 같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를 리딩스를 푸는 게 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봤을 때 아이가 좋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리딩서 같은 거 푸는 거 아이가 좋아한다 그러면은 약간 겸해서 하는 거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지문 정도 보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이가 만약에 이걸 좀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선시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3학년이라고 하시고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Fly Guy 정도를 읽던 아이가 뭐 로얼 달이나 트리하우스, 윈피킷 같은 거를 읽는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책 같은 거 읽고 나서 이제 뭐 퀴즈를 풀면은 뭐 재밌다고는 한대요. 그런데 시험 점수는 이제 한 60점 내지 70점 정도 때가 많다. 테스트를 이제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보는데 리딩 부분의 점수가 평균 이하일 때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브릭스 리딩 240을 집에서 따로 풀리고 있는데 그런데 초반에는 점수가 좋다가 요즘에는 한 5문제에서 3문제씩 틀린다고 해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호흡이 긴 책을 읽으면서 속독을 하던 아이라 정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문제를 풀 때는 책을 읽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대로 책을 쭉 읽혀도 될까요? 저는 이거 사연만 봐서는 아이는 시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안 나온다는 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아이가 뭐 문제 푸는 게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을 대충 푸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좀 신경 써서 푸니까 점수가 잘 나오다가 지금은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충 푸니까 점수도 대충 나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이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어 책을 약간 별로 안 좋아하다가 지금은 재밌게 읽잖아요. 그때가 아마 이해가 높을 것이고 그런 책들, 진짜 좋아하는 책들은 뭐 점수도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가지고 지금 아이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다. 시험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책은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문제 풀는 게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시간에 책 더 읽는 게 더 낫다고 지금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기도 하고. 쌀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에요. 3년 이상 엄마와 영어책을 읽고 영상 보면서 영어를 익혀왔습니다. 아이는 최근 SR 4점대에 했지만 상관없이 뒤에서는 좋아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이가 요즘 이야기 쓰는 거를 부쩍 좋아하는데 작가가 되고 싶어해요. 이제 학원을 보내서 본격적인 라이팅의 세계를 보여줄까 싶어서 동네 학원 몇 군데를 갔습니다. P학원, 영유 출신과 반을 섞어줄 수 없다. J학원, 3학년과 한 반이 돼야 되는데 서로 힘들 거라 거부. 지금 아이는 1학년이에요. C학원, 되긴 하는데 제일 높은 반 배정된다고 했지만 그 반이 미교 2.2로 아이에겐 쉬워가지고 돈과 에너지 들여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비약군지인 동네에서는 점수가 잘 나와서 못 가는데 대치도 아니고 그 근처에 강남으로만 가면 아예 1차에선 또 커트예요. 책을 보면서 라이팅을 익힌 아이라 오문단 쓰기도 모르고 철자도 모르고 독해도 합격권인 70% 정도 수준이에요. 미교 3점 수준의 학원에서 받아준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다니기에는 거리가 또 문제예요. 이제 엄마보다 어휘의 뉘앙스도 많이 알고 이야기 쓰기에 거침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학원을 쓰기 때문에 다니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게 목적이면은 쓰기 중심으로 하는 학원에 가시면 될 거라 이렇게 보고요. 그게 되려면은 소수여야 돼요. 그런 학원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찾아보신 학원은 그런 게 특징인 학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교 중심 학원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미교 중심이 쓰기랑 직결되는 거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시는 학원의 풀을 좀 달리해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쓰기도 지금 1학년이잖아요. 쓰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돼요. 이런 경우에는 막 흔히 말하는 오문단 쓰기는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시험 패스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1학년인데 오문단 쓰기에 그 본래 의미를 알고서 소화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오문단 쓰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 아이다 하면은 일단은 쓰기 중심의 학원 찾아볼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집에서 책만 읽힐 것 같아요. 요게 제 결론입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그 부분의 하나고요. 물론 뭐 지도를 잘 하시는 분하고 만나면 좋은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걸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비학군직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차가 1시간씩 타고 또 다니는 것도 그것도 무리라고 보니까 책 읽기 주로 하고 아이가 글 쓰는 거 좋아하면 어머니께서 좀 읽어주시고 뭐 좋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영어 실력 괜찮으니까 그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책만 읽고 저희가 쓰고 싶은 글 좀 쓰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는 쓸 기회를 주시면은 이것도 자정작용을 스스로 일으켜서 많이 교정이 돼요. 그래서 쓸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읽어봐 주시면 돼요. 같이 그 시간에 쓰고 뭐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이제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니까 읽은 내용이랑 관련해서 글쓰기 주제를 제시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요새 뭐 GPT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었어. 관련해서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주제 한 추천 한 20개 정도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와요 그게. 근데 보면 주제가 좀 구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아예 다 구린 게 안 나오거든요. 한 20개 정도 풀 뽑으면은 괜찮은 거 골라서 그거 같이 써보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서로 읽어주고 끝이에요. 아 이렇게 생각했구나 너는. 이렇게 정리했구나. 끝. 이래도 늘어요. 오늘 사연들 읽어보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뭐 잘 되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다.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올바른 이 원서 읽기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구나. 뭐 축하를 드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계시면은 사연 남기시면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할까요? 감사합니다.